안녕하세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 41주기를 맞이해서 우리 장혜영 의원과 함께 법안 발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주거약자 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41주기를 맞아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들의 오랜 바람이던 주거약자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제가 오늘 발의하는 법안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17개 단체가 참여한 장애인, 고령자 등 지원주택 10만 호 공급 공동대책위원회가 함께 준비한 법안입니다. 또 저희 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는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법과 짝을 이루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장애인은 시설에서, 노인은 요양원에서, 노숙자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61년 재활시설 등장 이후 대한민국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혼자 살 수 없다고 판정된 사람들을 시설 수용 방식으로 격리하고 보호하는 존재로 다뤄왔습니다. 그러나 시설사회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앞에서 그 실체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철원군 장애인 요양원, 청주 요양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수용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세 곳에서만 30분의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시설은 존엄한 삶이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무시되고 집단적으로 관리되고 통제되는 공간입니다. 안전이 아닌 위험이 도사리는 공간이고 수시로 발생하는 학대와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공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탈시설로의 전환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노인 등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주거약자가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분들이 이 주거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유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발의하는 법이 주거약자가 생활할 수 있는 편리한 공간을 제공하는 법이라면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실 장혜영 의원님의 발의 법안은 주거 유지를 위한 서비스 지원을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이제 정부는 주거약자가 주거 환경에 맞춰 살아가는 것을 강요하지 말고 주거 환경과 서비스가 그분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비장애인 맞춤 사회는 장애인을 포괄할 수 없지만 장애인 맞춤 사회는 비장애인에게 더욱 편리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크게 시민의 삶을 포괄하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함께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발의하는 주거약자 지원법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주거약자의 폭을 넓혀 주거약자의 노숙인과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추가했습니다. 둘째, 주거약자 맞춤형 주거와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주거약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유니버셜 디자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거약자 전용 주택 지원은 물론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주거 자립을 위한 서비스 지원 등을 규정했습니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공급 및 임대, 개조, 유지, 주거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와 관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최혜영, 이소영, 정성호 의원님,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발의한 이 법이 탈시설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주거약자분들과 함께 연대해서 꼭 통과시켜내겠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오늘 저는 지원주택 제도화법 중 하나인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법을 발의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입니다. 교육, 노동, 소득, 주거 등 존엄한 삶에 필요한 필수적인 영역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받고 있습니다. 차별은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끝내 장애인을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배제된 장애인들이 가게 되는 공간이 바로 시설입니다. 그러나 시설은 존엄한 삶이 깃들 수 없는 공간입니다. 자유가 아닌 통제가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 감염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안전이 아닌 위험이 도사리는 공간입니다. 보호의 이름으로 폭력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깨닫지 못한 채로 자행되어 온 학대와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공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공간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무시되는 집단적인 공간에서 나의 존엄이 일상적으로 훼손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우리 사회는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 장애인이 맞춰서 살거나 그럴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애인 정책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엄하게 살아가는 것은 모든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장애를 가진 시민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러므로 탈시설은 권리이며 탈시설에 필요한 주거와 서비스를 결합시킨 주거 모델이 바로 지원주택이고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심상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법안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공간을 만드는 법이라면 제가 발의하는 법안은 그 공간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밖의 삶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설 사회를 권리 중심의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해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합니다. 법안의 내용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노인, 노숙인 등 주거약자가 지원주택에 입주해서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 서비스 제공에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지원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주거약자에게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지자체가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조사해서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주택의 입주자의 입주 지원, 또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한 상담, 공과금 관리 지원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 지원 서비스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이를 공익법인 등 제공기관을 통해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저의 1살 어린 동생이 시설에 있었을 때 시설 밖의 삶을 상상하지 못했던 저에게 한 인권단체의 활동가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자립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설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을 그저 불쌍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누리는 기회와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당한 동료 시민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제 보호가 아니라 더 많은 권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 발의하는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법은 장애인뿐 아니라 시설에서의 삶을 강요당하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하루속히 제정되어 시설에서의 삶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지역사회로 존엄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법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최혜영, 허종식 의원님, 또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님,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